4장 알라딘과 요술램프. 옛날 중국의 한 부유한 도시에 무스타파라고 하는 재봉사가 살았다. 재봉사는 너무 가난해서 가족이라고는 아내와 아들 하나뿐이었는데도 근근히 끼니를 이어갈 수 있을 뿐이었다. 알라딘이라고 하는 하나뿐인 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으며 재봉사에게는 짐덩어리에 불과했다. 알라딘은 이른 아침부터 밖에 나가 하루 종일 거리를 쏘다니며 할 일 없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았다. 알라딘이 장사를 배울 나이가 되자 그의 아버지는 그를 자신의 가게로 데려가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알라딘은 아버지가 등을 돌리는 순간 가게를 빠져나가 버리곤 하였다. 무스타파가 꾸짖기도 해봤지만 구제불능이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병이 들어 앓아눕다가 몇 개월 만에 그만 죽고 말았다. 무서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게 되자 알라딘은 게으른 나날을 보내며 길거리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는 15살이 될 때까지 쓸모있는 일을 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이러한 생활을 계속했다. 어느 날 그가 불황자 친구들과 거리에서 어울려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서서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나그네는 아프리카 마술사로 알려진 마법사였는데 그 도시에 온 지는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아프리카 마법사는 알라딘이 자기 목적에 꼭 맞는 소년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알라딘의 내력에 대해 알게 된 마법사는 그를 한쪽으로 불러 말했다. 얘야, 네 아버지가 무스타파라고 하는 재봉사 아니냐? 네, 맞아요. 하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다. 이 말에 아프리카 마법사는 알라딘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너의 삼촌이란다. 착한 네 아버지는 내 형님이셨지. 네 아버지를 빼닮아서 한눈에 널 알아봤단다. 그러고 나서 마법사는 알라딘의 손에 작은 동전들을 쥐어주며 말했다. 가서 네 어머니에게 내 안부를 전하고 내일 찾아가겠다고 전해라. 착한 내 형님이 오랫동안 살다가 마지막을 보낸 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구나. 알라딘은 삼촌이 준 선물에 기뻐하며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말했다. 어머니, 나한테 삼촌이 있나요? 아니란다 얘야. 외가 쪽도 친가 쪽도 내게 삼촌은 없어. 하고 그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방금 자기가 삼촌이라고 한 아저씨를 만나고 왔어요. 아버지의 동생이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울면서 나한테 입을 맞추고는 돈을 줬어요. 또 엄마한테 안부를 전하라고 하면서 내일 찾아온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신 집을 보고 싶다고요. 하고 알라딘이 말했다. 얘야, 네 아버지에게는 실제로 동생이 한 명 있었단다. 하지만 오래전에 죽었지. 그 외에 다른 형제가 있다는 말은 못 들었단다. 하고 알라딘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다음 날 알라딘의 삼촌은 알라딘이 마을 다른 곳에서 놀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전날처럼 포옹을 하며 금화 두 잎을 손에 쥐어주고 말했다. 얘야, 이걸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려라. 오늘 밤에 찾아가겠다고 전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말해라. 하지만 먼저 네가 사는 집이 어딘지 가르쳐 주렴. 알라딘은 마법사에게
칡즙을 가르쳐 주고는 금화 2잎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삼촌의 말을 전하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식량을 사고 이웃에게서 여러 가지 요리 기구를 빌려왔다. 그녀는 하루 종일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식사 준비가 끝나자 아들에게 말했다. 삼촌이 우리 집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니 가서 만나거든 모시고 오거라. 알라딘이 막 집을 나서려고 할 때 마법사가 후식으로 먹을 포도주와 온갖 과일을 갖고 들어왔다. 아프리카 마법사는 가져온 물건들을 알라딘의 손에 건네주고는 알라딘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그의 형님 무스타파가 앉았던 소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알라딘의 어머니가 자리를 가리키자 그는 그 자리에 고개를 묻고 입을 맞추고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가엾은 형님. 형님과 마지막 포옹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전 참으로 박복한 놈입니다. 알라딘의 어머니가 남편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라고 마법사에게 권하자 그는 거절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맞은편에 앉겠습니다. 제게 이토록 소중한 집안의 가장을 직접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볼 수 있는 기쁨이라도 누릴 수 있게 말입니다. 마법사는 자리에 앉자 알라딘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형수님께서 제 형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시는 동안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나라를 떠나 있었답니다. 그동안에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를 여행했지요. 나중에는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답니다. 제 고국을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또 형님이 보고 싶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돌아왔지요. 아주 길고도 힘든 여행이었지만 가장 큰 슬픔은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을 빼닮은 조카를 통해서 형님을 만나니 위로가 된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는 미망인이 남편에 대한 기억 때문에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화제를 바꾸어 알라딘을 보고 이름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알라딘은 고개를 떨구고는 미망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해도 하나도 무안해하지 않았다. 알라딘은 게으른 녀석이에요. 이 아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장사를 가르치려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아버지가 죽은 후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보셨겠지만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고 그저 길거리를 쏘다니며 날마다 빈둥거리며 지내지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이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가까운 날에 이 녀석을 집 밖으로 내쳐서 혼자서 먹고 살게 할 작정이에요. 알라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펑펑 울었다. 그러자 마법사가 말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조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장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와주지. 기술을 배우고 싶지 않다면 내가 가게를 얻어 온갖 훌륭한 상품들과 린넨으로 채워줄게. 그것으로 번 돈으로 새 물건을 사들여 또 장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구차하게 살지 않아도 돼. 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봐. 내가 한 말을 언제든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하기를 싫어했던 알라딘은
이 제안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다. 그는 다른 일보다도 그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는 마법사에게 친절에 고맙다고 말했다. 좋아. 하고 아프리카 마법사가 말했다. 내일 너를 데리고 나가서 이 도시의 어떤 상인보다도 더 근사한 옷을 사주마. 그리고 함께 가게를 여는 거다. 마법사가 자기 남편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결코 믿지 못했던 미망이는 아들에게 친절한 약속을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마법사의 호의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알라딘에게 삼촌의 호의에 걸맞게 조신하게 행동하라고 훈계를 하고는 저녁을 대접했다. 식사 후 마법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마법사는 약속한 대로 다음 날 다시 와서 알라딘을 데리고 온갖 종류의 옷과 훌륭한 물건들을 파는 상인을 찾아갔다. 그는 알라딘에게 원하는 물건을 고르게 한 다음 즉시 돈을 지불했다. 알라딘은 새 옷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삼촌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자 마법사가 대답했다. 넌 이제 곧 상인이 될 거다. 이 가게들을 자주 드나들며 익숙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장 크고 훌륭한 회교 사원들을 보여주고 상인들의 숙소로 데려간 다음 황제의 궁전으로 데려갔다. 그곳을 그는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라딘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마법사는 도시에 온 후 알게 된 상인들을 알라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알라딘은 밤이 늦도록 이렇게 삼촌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삼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다. 마법사는 알라딘을 혼자 보내려 하지 않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옷을 갖춰 입은 그를 보자 기뻐하며 마법사에게 수천 번의 축복을 해주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마법사는 알라딘에게 시골길을 보여준다면서 데리고 나왔다. 가게는 내일 사주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도시 성문 중 하나를 지나서 훌륭한 궁전들로 알라딘을 안내했다. 궁전에는 하나같이 아름다운 정원들이 딸려 있었는데 아무나 드나들 수가 있었다. 궁전을 지날 때마다 마법사는 알라딘에게 훌륭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알라딘은 궁전이 새로 나타날 때마다 감탄했다. 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 이 집이 더 훌륭해요, 삼촌. 이러한 계략을 써서 교활한 마법사는 알라딘을 시골까지 데리고 갔다. 마법사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알라딘을 더 멀리 데려가야 했기 때문에 기회를 틈타 피곤한 척하면서 한 정원에 있는 황동으로 만든 사자의 입에서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분수대가에 앉았다. 이리 오너라. 하고 그가 말했다. 너도 나처럼 피곤하겠구나. 좀 쉬자꾸나. 그러면 걷기가 좀 더 수월할 거야. 마법사는 허리띠에서 케이크와 과일이 든 손수건을 꺼내 분수대 가장자리에 펼쳐놓았다.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알라딘에게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말고 배울 점이 있는 똑똑한 친구들을 사귀라고 진지하게 충고했다. 충고를 끝내자 그들은 정원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마법사는 정원을 지나고 시골을 지나 알라딘을 산으로 데려갔다. 마침내 그들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같은 크기의 산 두 개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두 개의 산 사이에는
좁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다. 바로 이곳이 마법사를 아프리카에서 중국까지 오게 한 계획을 실행할 장소였다. 바로 여기다. 하고 마법사가 말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마. 그걸 보여준 걸 내게 고마워하게 될 거다. 먼저 내가 불을 켜는 동안 불을 붙일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 오너라. 알라딘이 나뭇가지를 잔뜩 주워오자 마법사가 거기에 불을 붙였다. 나뭇가지에 불이 붙자 마법사는 무슨 향료를 거기에 던지더니 알라딘이 이해할 수 없는 주문들을 외웠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더니 마법사의 바로 앞에서 갈라지면서 돌멩이 하나가 드러났다. 돌멩이 한가운데에는 놋쇠고리가 고정되어 있었다. 알라딘은 너무 겁이 나서 도망을 가려 했다. 하지만 마법사가 그를 붙잡고 욕을 하면서 따귀를 때려 쓰러뜨렸다. 알라딘은 덜덜 떨면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 대답하지 말아라. 하고 마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얘야. 하고 마법사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덧붙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내가 주는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한다. 이 돌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걸 너한테 주려고 한단다. 그걸 가지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왕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될 것이야. 너 말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이 돌을 들어올리거나 그 동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한다. 너에게나 나에게나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알라딘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과 마법사가 하는 말에 너무도 놀라서 지나간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일어서며 말했다. 알았어요, 삼촌. 어떻게 하면 되죠? 말만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참으로 기쁘구나, 얘야. 고리를 잡고 이 돌을 들어 올리거라. 하고 마법사가 알라딘을 껴안으며 말했다. 네, 삼촌. 난 힘이 세지 않으니까 삼촌이 도와주세요. 하고 알라딘이 대답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고리를 잡고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거라. 그러고 나서 들어 올리면 쉽게 들 수 있을 거다. 하고 마법사가 대답했다. 알라딘은 마법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돌을 번쩍 들어 올려 한쪽으로 놓았다. 돌을 들어 올리자 작은 문이 보이고 그 안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마법사가 말했다. 그러면 3개의 커다란 홀이 나올 거야. 각 홀의 귀퉁이마다 금과 은이 가득 들어있는 4개의 커다란 놋쇠통이 보일 텐데 그것들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첫 번째 홀로 들어가기 전에 옷자락 끝을 접어 올려 몸에 감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을 지나서 세 번째 방으로 곧장 가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대로 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네 옷자락이 닿아서도 안 돼. 그렇게 되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야. 세 번째 홀로 들어서면 끝쪽에 문이 하나 보일 거야. 그곳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훌륭한 나무들이 자라는 정원으로 통하지. 정원을 지나 5발자국을 가면 테라스가 나오는데 구석에 불이 켜져 있는 램프가 있어. 그 램프를 내려서 불을 꺼. 그러고 나서 심지를 버리고 액체를 쏟아버린 다음 허리띠에 차고 내게로 가져와. 액체 때문에 옷이 더러워질까봐 염려 안 해도 된단다. 그 액체는 기름이 아니니까. 액체를 쏟아부으면 램프는 마를 거야. 이렇게 말한 다음
마법사는 자기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알라딘의 손에 끼워주면서 부적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자, 용감하게 내려가렴. 우리 둘 다 평생 부자로 살게 될 거야. 알라딘이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자 아프리카 마법사가 말한 대로 3개의 홀이 보였다. 그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아주 조심조심 홀들을 지나서 곧장 정원을 가로질러 구석에 놓인 램프를 끌어내린 다음 액체를 쏟아버리고 허리띠에 묶었다. 그는 테라스에서 내려올 때 정원에 잠깐 멈춰서서 갖가지 색깔의 특이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어떤 나무에는 온통 흰색의 과일만 열려 있었고, 또 어떤 나무에는 수정처럼 투명하고 맑은 과일들이 매달려 있었다. 연한 붉은색 과일이 열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짙은 빨간색 열매가 매달려 있는 나무도 있었고, 녹색, 파란색, 자주색, 그리고 노란색 열매가 열려 있는 나무도 있었다. 한마디로 온갖 색깔의 과일들이 열려 있었다. 흰색은 진주였고, 투명하고 맑은 과일은 다이아몬드였으며, 짙은 빨간색은 루비였고, 옅은 붉은색은 발라스 루비, 녹색은 에메랄드, 파란색은 터키옥, 자주색은 자수정, 그리고 노란색은 옐로 사파이어였다. 알라딘은 그 보석들의 가치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무화과나 포도나 그 밖에 다른 과일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열매들이 매우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많이 따서 지갑과 옷 사이사이에 가득 채웠다. 알라딘은 가치를 알지도 못하는 보석을 잔뜩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3개의 홀을 지나 다시 동굴 입구에 다다랐다. 입구에서는 마법사가 초조하게 안절부절 못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라딘은 그를 보자 소리쳤다. 삼촌, 손을 내밀어 날 꺼내주세요. 그러자 마법사가 대답했다. 램프를 먼저 주려무나 걸리적거릴 테니까. 그럴게요, 삼촌. 하고 알라딘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줄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 줄게요. 아프리카 마법사는 알라딘을 끌어올려 주기 전에 램프를 손에 넣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알라딘은 과일을 잔뜩 몸에 지니고 있어서 허리춤에 있는 램프에 손이 잘 닿지 않으니 위에 올라가면 주겠다고 말했다. 알라딘이 램프를 계속 주지 않으려 하자 마법사는 벌컥 화를 내며 향료를 불 속에 던지며 2마디의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즉시 돌이 원래 있던 제자리로 움직이면서 흙이 그 위를 덮어 마법사와 알라딘이 처음 도착했을 때의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행동으로 보아 마법사가 알라딘의 삼촌이 아님에 분명했다. 사실 그는 마법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 램프를 찾아서 모험을 떠난 마법사였다. 그는 얼마 전에야 램프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램프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알라딘의 손을 빌리기로 한 것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마법사는 그날 아프리카로 돌아가 버렸다. 하지만 알라딘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자기에게 알라딘의 행방에 대해 물을까봐 마을을 피해서 멀리 돌아갔다. 동굴에 갇히게 된 알라딘은 울면서 램프를 주겠다고 하면서 삼촌을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의 소리가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라딘은 정원으로 갈 생각으로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마법에 의해 열려있던 문은 다시 마법의 힘으로 닫혀 있었다. 알라딘은 다시는 빛도 못 보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 곧 죽게 되었구나. 라는 무서운 생각에 계단에 앉아서 더욱더 큰 소리로 울며 소리쳤다. 그러다가 전적으로 신의 뜻에 따를 결심을 하고 두 손을 꼭 움켜쥐고 말했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느님에게만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라딘은 마법사가 그의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를 비볐다. 그 순간 머리가 천장까지 닿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지니 요정이 땅속에서 솟아나와 말했다. 뭘 원하십니까? 당신의 노예로서, 그리고 당신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를 가진 사람들의 노예로서 명령만 하시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그 반지의 다른 노예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였다면 알라딘은 너무나도 기이한 형상이 무서운 나머지 얼어붙은 채 입도 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처해 있는 위험이 그를 거침없이 대답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나를 꺼내주거라. 이렇게 말한 순간 그는 마법사가 땅을 갈라지게 했던 장소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알라딘은 깜짝 놀랐다. 그는 다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을 하느님에게 감사하며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다. 집 문을 들어서자 그는 어머니를 보게 된 안도감과 더불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빠져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는 오랫동안 죽은 듯이 기절해 있었다. 제정신이 돌아오자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다. 얘기를 들은 그의 어머니는 마법사를 몹시 증오했다. 그러고 나서 알라딘은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 늦게까지 잠을 잤다. 그가 잠에서 깨어 맨 처음 한 말은 먹을 것을 달라는 말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내게 줄 빵이 한 조각도 없구나. 하지만 목화가 좀 있으니까 그걸 짜서 내다 팔아서 빵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좀 사오마. 어머니, 목화는 나중에 쓰도록 아껴두세요. 어제 제가 가져온 램프나 줘보세요. 제가 그걸 내다 팔면 그 돈으로 아침과 점심으로 먹을 음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녁 식사용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고 알라딘이 말했다. 알라딘의 어머니가 램프를 들고 와서 아들에게 말했다. 여기 가져왔다. 한데 너무 더럽구나. 깨끗이 닦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게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잔모래와 물을 가져와 램프를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램프를 문지르기 시작한 순간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대한 지니 요정이 나타나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뭘 원하십니까? 당신의 노예로서, 그리고 당신이 손에 든 램프를 가진 사람들의 노예로서 명령만 하시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그 램프의 다른 노예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지니 요정을 보고 공포에 질려 기절하고 말았다. 동굴에서 이미 지니 요정을 본 적이 있는 알라딘은 어머니의 손에서 램프를 낚아챈 후 지니 요정에게 대담하게 이렇게 말했다.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지니 요정은 즉시 사라지더니 잠시 후 커다란 은쟁반을 가지고 돌아왔다. 거기에는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이 들어있는 은으로 된 12개의 접시, 6개의 커다란 흰빵이 담긴 2개의 접시, 포도주 2병,
그리고 은잔들이 얹혀 있었다. 진이 요정은 이 쟁반을 양탄자에 놓더니 사라져버렸다. 알라딘의 어머니가 제정신이 돌아오기도 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알라딘은 의식이 돌아오도록 물을 가져와서 어머니의 얼굴에 뿌렸다. 그러자 곧이어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여기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내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 있어요. 하고 알라딘이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얘야, 이처럼 많은 음식을 누가 보내주었느냐? 황제께서 우리가 가난한 것을 알고 측은히 여겨 보내신 거냐?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앉아서 먹기나 해요. 어머니도 저처럼 훌륭한 아침 식사가 필요하실 테니까요. 식사를 하고 나서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하고 알라딘이 말했다. 두 사람은 앉아서 잘 차려진 음식을 음미하며 먹었다. 하지만 알라딘의 어머니는 접시와 쟁반에서 계속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것이 은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쇠붙이로 만든 것인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은 없었지만 그 가치보다도 색다른 생김새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다 보관해 놓은 다음 아들 옆 소파에 앉아서 물었다. 자, 이제 더 이상 조바심 나게 하지 말고 말해보거라. 내가 기절한 동안 너와 진이 요정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말해보거라. 알라딘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말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지니 요정이 나타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들이 들려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알라딘, 우리가 진이 요정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그 끔찍하게 생긴 진이 요정이 어찌하여 네가 아닌 나에게 말을 건단 말이냐? 동굴에서 네 앞에 나타났던 그 요정이 말이다. 어머니가 본 진이 요정은 몸집이 비슷하긴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났던 요정이 아니에요. 두 요정은 서로 아주 다르고 복장도 달랐어요. 그들이 섬기는 주인도 다르고요. 기억해보면 내가 처음에 본 진이 요정은 자기를 내 반지의 노예라고 했고 어머니가 본 요정은 자기를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었던 램프의 노예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요정을 보자마자 기절을 하셔서 그가 하는 말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하고 알라딘이 대답했다. 뭐라고? 하고 어머니가 외쳤다. 그럼 그 램프 때문에 진이 요정이 네가 아니라 나한테 말을 한 거냐? 알라딘, 이 램프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거라. 다른 곳에 가져다 놓거라. 다시 만졌다가는 놀라서 죽을지도 모르니 차라리 가져다 팔았으면 좋겠구나. 충고하는데 그 반지도 치워버리려무나. 우리의 예언자께서 악마라고 칭한 진이 요정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알라딘이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램프는 어머니에게도 나에게도 아주 유용해요. 램프를 팔지 않을 거예요. 그 거짓되고 사악한 마법사가 이 신기한 램프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면 그처럼 힘들고 기나긴 여행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연히도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이웃 사람들이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도록 그걸 자랑하지 말고 유익하게 잘 이용하도록 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진이 요정을 보면 기겁을 하시니까 어머니 눈에 띄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곳에 가져다 놓을게요. 그리고 이 반지는 그대로 갖고 있겠어요. 이 반지가 없었더라면 어머니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반지가 없다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지를 항상 내 손가락에 끼고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알라딘의 어머니는 좋을 대로 하라고 대답했다. 어쨌든 그녀로서는 지니 요정을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떤 말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지니 요정이 가져다 준 음식이 모두 바닥이 났다. 그 다음 날 알라딘은 배고픔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은접시 중 하나를 조끼 속에 넣고 아침 일찍 팔러나갔다. 길을 가다 한 유대인을 만난 그는 길 한쪽으로 유대인을 불러 세우고 접시를 꺼내 사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교활한 유대인이 접시를 받아들고 살피더니 훌륭한 은으로 만든 접시라는 것을 알고는 알라딘에게 얼마에 팔 거냐고 물었다. 접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래를 해본 적도 없는 알라딘은 양심껏 판단해서 주라고 말했다. 유대인은 이런 소박한 거래에 다소 당혹스러워 알라딘이 은이 무엇인지 아는지, 그리고 자신이 팔려고 하는 물건의 값을 제대로 아는지 의심스러워서 지갑에서 금화 한 잎을 꺼내주었다. 그것은 접시값의 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알라딘은 매우 달갑게 돈을 받아들고는 서둘러서 자리를 떠났다. 유대인은 엄청나게 이득을 봤음에도 그에 만족하지 않고 알라딘의 무지를 꿰뚫어 보지 못해서 화가 났다. 그래서 거스름 돈을 달라고 하려고 알라딘을 쫓아가려 했다. 하지만 알라딘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미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쫓아갔다 해도 따라잡지는 못했을 것이다. 알라딘은 집으로 가는 길에 빵집에 들러 빵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주었으며 알라딘의 어머니는 그 돈으로 한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샀다. 알라딘은 필요할 때마다 유대인에게 같은 가격에 접시를 한 개씩 팔았으며 12개를 팔 때까지 그들은 이렇게 생활해 나갔다. 유대인은 엄청난 이득이 남는 이 같은 거래가 끊어질까봐 두려워 처음 이후로는 가격을 더 깎을 엄두를 못 냈다. 접시를 모두 팔아치우자 알라딘은 무게가 접시의 10배나 되는 쟁반을 팔 생각을 했다. 그 쟁반을 들 수만 있었다면 접시를 팔았던 유대인에게 가져갔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크고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집으로 데려와야 했다. 유대인은 쟁반의 무게를 살피더니 금화 10잎을 내놓았다. 알라딘은 이에 매우 만족해 하였다. 돈이 모두 바닥이 나자 알라딘은 다시 램프에게 부탁을 했다. 그가 램프를 손에 들고 비비자 그 순간 지니 요정이 나타나 이전처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했다. 알라딘이 말했다. 배가 고프다. 그러니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지니 요정이 사라지더니 잠시 후 이전과 똑같은 수의 접시가 든 쟁반을 가지고 나타나 그의 앞에 내려놓고는 사라졌다. 알라딘은 먹을 것이 또 다 떨어지자 접시 하나를 들고 이전에 접시를 거래했던 유대인 행상인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금 세공인의 가게를 지나려 할 때 금 세공인이 그를 알아보고 불러 세워 말했다. 애먹의 젊은이. 일전에 젊은이가 유대인과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 유대인에게 물건을 팔러 가는 모양이지. 그런데 그 유대인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일 나쁜 사기꾼이라는 걸 모르나? 내가 그 접시의 실제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려줌세. 젊은이를 속이지 않는 다른 상인들을 소개해 줄 수도 있네. 접시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생각에 알라딘은 조끼 속에서 접시를 꺼내 금 세공인에게 보여주었다. 금 세공인은
한눈에 그것이 가장 훌륭한 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보고 그와